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전 반응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제품이 피부 속에 들어가고 피부를 개선하는 게 사실이라면 무슨 느낌이나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화장품들은 피부의 보습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품을 평생 써왔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우리는 조금씩 노화되어 가고 있었을 뿐이죠. 근데 리퍼버 화장품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듣게 되었냐면 이 제품이 피부 속에 들어가고 개선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개선이 되는 게 진짜 사실이라면 개선이 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제가 있잖아요. 명절 전에 모발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기 뒤에 여기 가죽을 찢어가지고 여기 머리를 뽑아서 앞에 심었거든요. 근데 여기 가죽을 뜯어서 여기를 당겨서 꼬맸어요. 이거 한지 한 달 됐는데요. 저 지금도 그래서 찌릿찌릿 아파요. 가죽 당겨면서. 두피가 다 민감한 상태고 민감해서 옆에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여기가 빨갛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도 안 빨갛대요. 근데 아파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에게 이거 언제까지 아프냐. 한 6개월이 지나도 가끔 이런데 찌릿찌릿 아플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당겨놔가지고 여기 되게 불편해요. 왜 불편한 거죠? 당겨놨기 때문이죠. 당겨졌기 때문에 여기도 아픈 거예요. 제품을 써서 진피가 재생이 되면 얼굴이 당겨질 거라고 하는 설명을 들어보셨죠? 당겨지는 게 사실이라면 무슨 당겨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를 먹게 되면 우리가 눈꺼풀을 많이 움직이니까 얇은 눈꺼풀에 진피부터 꺼져서 눈이 이렇게 처지게 되죠. 그러면 눈을 찝으러 가잖아요. 눈을 찝었어요, 처음에. 3년 뒤에 다시 쳐져요. 그럼 그 다음에 눈을 못 찝어요. 가죽이 모자라서.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를 뜯어서, 여기 눈썹 밑에 뜯어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꿰매줘. 그럼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세 번째 병원에 하러 가면 한 번 더 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뜯어서 이렇게 당기는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불편할까요? 여기를 잘라가지고 당기는 수술을 했는데, 우와! 뒷날부터 쫙 올라갔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 바로 10년 젊어져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 저는 그러면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6개월 이상 불편할걸요. 이렇게 병원에서 하는 모든 시술도 정말로 뭔가를 하는 거는 불편하고 과정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불편함과 과정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잖아요. 이 제품이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제품과 달리 피부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피부를 복구하고 개선시키는 게 사실이라면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그동안 우리는 화장품을 써서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썼던 화장품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 제품은 너무 나쁜 거여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그동안 우리가 썼던 제품은 너무 좋아서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였나요? 그동안 우리가 썼던 제품은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피부 위에 있으면서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보습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피부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과정도 이런저런 불편함도 필요할 리가 없었지만 이것은 피부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졌고 피부 속에 들어가서 진피를 복원하는 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 과정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제품을 쓰면 제품을 사용한 모든 사람이 호전 반응을 겪기 마련인데요. 호전 반응은 어떤 사람은 겪고 어떤 사람은 안 겪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겪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할 때 반드시 호전 반응도 전달되어야 해요. 사전에 호전 반응이 전달되면 호전 반응이지만 고객으로부터 이런 현상이 생겨서 불편해서 쓸 수 없다는 전화를 받게 되면 이것은 호전 반응이 아니라 화장품 부작용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호전 반응까지 제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품을 사용하는 첫날 고객이 느끼는 느낌은 따갑다, 간지럽다, 뭔가 쪼인다, 혹은 당긴다, 이런 느낌이죠. 리포솜들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평생, 대부분의 고객들이 평생 이렇게 리포솜이 듬뿍 들어있는 제품을 리포부 화장품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리포솜의 비중이 많은 제품이 피부를 통해서 안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쪼이는 느낌, 당기는 느낌이 들고, 이것이 정말로 들어가는 게 사실이라면 따갑거나 간지럽거나 무슨 반응이 있죠. 아니, 주사 바늘로 엉덩이나 피부를 찌르면 아프지 않나요? 바늘로 찔렀는데 아무 느낌도 없어. 이건 죽은 거예요. 진짜로 들어가는 게 사실이라면 반응이 있어야죠. 그쵸? 이건 첫 번째 느껴지는 반응이고요. 바로 하루나 이틀 안에 더 이상 따갑거나 화하거나 하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금방 피부는 적응하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제품을 쓰게 되면 느껴지는 느낌은 뭐냐면 피부가 많이 맑아진다. 투명해진다. 환해진다. 광이 난다. 이런 거죠. 리프부 화장품 같은 이런 제품들은 토너를 많이 쓰게 하죠. 세럼을 바르는, 보통 지금까지 화장법은 스킨을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크림 바르고 이렇게 스킨을 한 번만 사용하는데, 저희는 스킨을 에센스를 바르기 전에 스킨을 여러 번 뿌리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뿌려서 펴고, 하나 둘 셋 넷 뿌려서 펴고, 하나 둘 셋 넷 뿌려서 펴고. 몇 번 했죠? 넷 12번. 이것을 2번 정도 반복한 후에 24번. 그리고 세럼을 바르고 다시 2번 반복한 후에 크림을 바르고 또 뿌려요. 그러니까 토너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스킨. 우리가 그런 스킨이라고 표현했던 부스터. 저는 부스터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 부스터 수분을 피부에 굉장히 많이 지금 바르고 있잖아요. 이 수분은 수분 저주막 밑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각질층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수분이 제가 이 기초를 끝난 후에 바른 선크림 때문에 이 수분이 선에 있는 기름 때문에 가두어져서 이렇게 물광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피부는 화장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로 투명해지고 맑아 보이고 물광이 나게 돼요. 병원에서 물광 주사를 맞으면 바늘을 이용해서 각질층 밑까지 수분을 집어넣지만, 그래서 이 물광 주사가 일주일 보름 효과가 있잖아요. 저희는 물광 주사를 맞지 않아도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스킨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은 각질층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물광 주사처럼 그렇게 한번 사용한 것이 보름이나 일주일 효과를 가지는 않지만 아침에 사용한 것이 밤까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세안하기 전까지. 이 물광의 효과가. 그래서 부스터 양이 많고 부스터를 일주일 안에 다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120ml 스킨을 일주일 안에 다 뿌렸는데, 더더군다나 제품을 바를 때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스킨을 어떻게 발랐죠? 이렇게 바르셨죠? 이렇게 바르니까 다 튕겨 나갔잖아요. 지금 방 안으로 이렇게 바르셨는데 이렇게 해도 다 튕겨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제품을 어떻게 바르죠? 스킨을 살짝 펴고 말았잖아요. 흘러내리면 다시 건져서 위로 살짝 하고 말았죠. 피부에 젖어들도록 했잖아요.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맑고 투명하고 광이 나야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것을 미리 설명해 주지 않으면 화장품 전문가에게 이 제품을 쓴 고객이 언니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이 뭐 저거 했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네. 그러면 야 그거 당장 끊어, 수분 들어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얼마 전 일본의 화장품 대기업인 가네보가 화장품에 뭔가를 넣어서 우리나라 9시 뉴스에도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했죠. 제가 일본에 화장품 영업을 하러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가네보를 써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여러 사람 만났어요. 가네보는 조 단위 이상을 매출하는 대기업이거든요. 가네보가 뭔가를 넣었죠. 화장품에 중금속을. 왜 그렇게 한 거죠? 미백 때문에. 저희는 제품에 뭔가를 넣어서 미백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왜 미백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쓰면 바로
1. 화장법이 달라졌다. 2. 스킨을 말도 안 되게 황당하게 많이 얼굴에 바른다. 그러니까 물광주사 맞은 것처럼 그 물광주사의 효과가 하루밖에 가지는 않지만 아침에 화장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제품을 하루 이틀 바르면요, 바로 당기기 시작하죠. 당긴다. 하루 종일 당긴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구분되죠. 진피는 피부의 대부분이에요. 90%. 근데 이 진피는 섬유로 되어 있잖아요. 진피에 있는 섬유와 세포는 제가 사진에서 봤는데 이렇게 생기죠. 거미처럼 다리를 여러 개 갖고 있죠. 이 진피에 있는 섬유와 세포에 진피 섬유와 세포를 깨우는 FGF라는 이 펩타이드가 전달이 되면 이 세포가 이렇게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내죠. 여러 가지 다리로 이렇게 여러 개 섬유화 세포가 이렇게 섬유를 막 뽑아내게 되면 여기도 섬유화 세포가 있고요. 섬유를 막 뽑아내게 되면 우리는 그림에서 진피를 설명하는 그림에서 진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히아루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편리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피가 재생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진짜로 진피가 이렇게 콜라겐이 뽑아져 나오는 게 재생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당겨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실이만 뽑아주면 당기는 느낌이 당연히 들어야죠. 저희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 진피가 재생이 되어서 리프팅 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설명이 진짜 사실이라면 당기는 느낌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진피 안으로 들어가는 화장품의 특징은 당긴다예요. 이 당기는 느낌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40, 50대 엄마를 기준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느낌이죠. 이것이 이 제품을 썼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당겨놓은 것도 몇 달간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제품을 통해서 피부 속이 채워져서 중력을 거슬러서 이렇게 리프팅 되는 이러한 현상도 당연히 당기는 느낌이 들기 마련이죠. 제품을 사용하는 대부분 초기에 간지럽다. 한동안 얼굴이 마치 상처난 곳에 새살이 돋을 때 간지러운 것처럼 한동안 간지럽죠. 혈관 신생이 일어나면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면 간지러운 거거든요. 조직의 말단인 심장에서 가장 먼 끝 이곳에 새로운 혈관들이 이 영양물질이 들어와서 새로운 혈관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한 며칠 마치 상처난 곳이 상처가 아물 때처럼 간지럽죠. 이것은 한 며칠밖에 그렇지 않아요. 제품을 쓰게 되면 눈이 불편해요. 한 몇 달간. 눈이 불편하죠. 눈물의 pH와 화장품의 pH가 달라요. 화장품은 약산성으로 되어 있죠. 이 약산성의 화장품이 눈에 안대를 끼고 발랐다 하더라도 이곳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사실이라면 안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눈으로도 가겠죠. 그러면 더더군다나 나이가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눈물이 잘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눈물이 잘 나지 않게 되면 이런 사람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눈물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 나는 눈이 민감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눈이 불편해요. 이 화장품의 pH가 눈물이 더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더 자극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장품의 유성분을 화해 어플에서 검색해보면요. 여러 종류의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아미노산, 펩타이드 이런 영양물질들이거든요. 이런 영양물질들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속의 생태적인 환경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눈물도 예전보다 더 잘 나게 되는 것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인공 눈물을 어느 날부터 안 넣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말을 다시 말해보면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눈물이 예전보다 더 잘 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화장품의 화장품 수용액의 pH의 자극이 눈물에 의해서 물타기가 되어서 덜 불편하게 되고 언젠가부터
약 2, 3개월 되면 더 이상 불편함이 없어요.